누군가를 돕는 거, 이거 당연히 좋은 일이잖아요. 그런데요,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움이 사실은 상대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?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. 오늘 바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아니,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좀 충격적이죠? 이 질문 하나가 사실 우리가 도움에 대해 가졌던 모든 믿음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립니다. 자, 정말 모든 도움이 선한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철학은요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자, 도움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, 집 지어주고, 오물 파주고, 이렇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전통적인 방식이죠. 근데 다른 하나는요, 그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게 돕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턱하니 주는 것과 사람 자체를 키우는 것, 모든 건 바로 이 차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이 철학의 정말 핵심이에요. 강연자는 이렇게 말해요.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다. 그건 개인이 뭔가 중요한 걸 깨닫게 하려는 과정이다. 라고요.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끼어들어서 문제를 싹 해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죠. 좀 섬뜩한 이야기죠. 자, 그럼 이 철학,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모든 도움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단순히 집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.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바로 세우는 사람 만들기. 이게 바로 모든 도움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? 일단 무작정 돕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첫째, 왜 힘들어하는지 그 속사정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쌀 한 포대처럼 아주 작은 걸로 지원을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는 거죠. 만약에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지가 보인다? 그러면 딱 그 노력만큼만 추가로 도와주는 거예요.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내가 지금 하는 이 도움이 이 사람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까?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의 욕심만 채워주는 걸까?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의 됨됨이, 그 인격을 파악하는 게 이 방법의 핵심 중의 핵심인 셈입니다. 자, 그런데요. 한 사람을 돕는 이 원칙이 놀랍게도 국가를 돕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. 개인한테 무작정 집 지어주는 게 실패하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를 돕는 방식도 똑같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개인한테 무턱대고 집을 지어주는 게 왜 실패했죠? 똑같아요. 가난한 나라에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원조, 이것도 다 같은 이유로 실패한다는 겁니다. 왜냐? 가장 중요한 거,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, 또 자립 능력을 키우는 그 과정을 몽땅 건너뛰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시하는 대안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물건을 주지 말고 일거리를 줘라. 그러니까 완제품을 그냥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. 그 사람들이 직접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 자체를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국가 차원의 진짜 도움이라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최첨단 로봇 공장을 짓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정반대예요. 옛날에 우리가 가난을 이겨낼 때 썼던 것들 있잖아요. 재봉풀이라든가 간단한 농기구 같은 거. 현지 사람들이 바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적정 기술. 바로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일원이 아니에요.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. 이름하여 인류 대민봉사 프로젝트.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계획일까요? 이 프로젝트의 전략이 정말 재밌어요. 공장을요,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아주 외딴 곳에 짓는다는 거예요. 아니, 왜 굳이 그럴까요?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도시가 혼란스러워지는 걸 막고, 둘째는 정말 일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만 그 먼 길을 찾아오게 만들려는 거죠. 뭐랄까, 일종의 의지 필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굴러가게 만드는 경제 엔진이 있습니다. 바로 70%의 법칙인데요. 이게 뭐냐면 필요한 자재의 70%는 무조건 현지에서 구해야 한다는 규칙이에요.
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공장 하나만 덩그러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경제 전체가 같이 살아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. 강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. 이 계획이 제대로만 실행되면 전 세계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 7년이면 충분하다고요. 7년. 정말 야심차고 또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은 그런 숫자죠. 자, 그런데 이렇게까지 거대한 비전을 내세우는 그 동기는 과연 뭘까요?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? 그 답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습니다.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그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건너온 길을 한번 보세요. 그럼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. 우리는 정말 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일어선 나라잖아요. 그리고 지금 경제 대국이 됐죠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때 받은 그 빚을 온 인류에게 갚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. 바로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. 과거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받았던 그 은혜를 이제는 갚아야 한다는 것. 이것이야말로 인류 대민봉사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인 거죠. 그래서 최종 목표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, 그 이상을 바라봅니다.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국제사회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돈만 많은 리더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존경받으면서 인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. 이게 바로 이 비전의 최종 그림입니다.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그냥 퍼주는 걸까요? 아니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걸까요? 어쩌면 진정한 도움의 철학이란 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.